말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5장 평가 중 114페이지에서부터 142페이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면담. 우리는 가능한 부모를 포함한 아이의 모든 주 양육자들이 사례 면담 시간에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면담에 참여하며 아이의 말더듬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부모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족 내에서 아이의 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더 편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사례 면담지 작성하기. 사례 면담지는 가족 내에서 아이와 아이의 말더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례 면담지에 대한 구성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면담을 하는 동안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 있으면 이를 치료사가 바꾸어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면담 시간 동안 부모의 반응을 사례 면담지에 적고 아이의 말더듬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형광펜으로 강조를 합니다. 비밀 보장. 언어 치료 시 우리는 부모에게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부모 언어 재활사 관계. 사례 면담 시간에 비로소 부모와 언어 재활사 간의 치료적 관계가 시작되고 이러한 관계는 이후 치료의 궁극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의 이유에 대한 이해. 언어 재활사들은 질문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면 더 자신 있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지 부모가 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주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기. 상담 중 부모가 자주 쓰는 용어들을 메모하여 진단과 추천 시간에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선택한 용어보다 더 의미 있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면담 형식. 면담은 가능한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하고 있고 면담을 하는 동안 모든 요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 사례 면담지의 순서대로 정보를 적기 어렵고 때로는 문제 몇 개를 뛰어넘을 위험도 있습니다. 진단과 추천 시간까지 조언과 정보를 지원하기. 때때로 부모는 사례 면담 시간에 아이의 말더듬에 대한 정보를 듣고자 합니다. 하지만 평가가 끝날 무렵 우리는 더 정확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도 역시 아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한 후 우리의 추천 사항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더듬과 관련된 항목 중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아이의 말더듬 인식과 말더듬에 대한 반응.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이 아이의 의사소통과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더라도 크게 거리낌 없이 말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주 초기부터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고 말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임상 경험으로 볼 때 아이가 자신의 말더듬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이미 보이고 있다면 치료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말더듬 시작. 우리는 아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말을 더듬었는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 말더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가 치료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말더듬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었는지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작이 점진적이었다면 더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더듬의 변화란 말더듬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는지 유지되었는지 또는 증가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말더듬의 원인. 부모는 종종 아이가 왜 말을 더듬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나름의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탓하거나
아이의 삶에서 힘들었던 순간들로 인해 아이가 말을 더듬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걱정을 언어치료사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과 추천 시간에는 이러한 부모의 걱정을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의 말더듬이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말더듬의 원인은 아니지만 아이의 말더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더듬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황. 부모는 아이의 말더듬이 언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잘 압니다. 아이가 흥분하거나 복잡한 것을 빨리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더듬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특별한 패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아이의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가 보다 자신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122페이지.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말더듬에 반응하나? 치료사는 부모에게 아이가 말을 더듬으면 부모와 형제자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물어봅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지금까지 주변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부모들은 조언을 하거나 아이의 말더듬을 듣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치료사는 또한 부모의 말과 행동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현재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3페이지.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들은 아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우리는 치료 시간에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서두르지 않고 말하려는 내용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거나 방해받지 않고 말하거나 부모와 개별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말더듬 정도와 말더듬에 대한 걱정 정도, 그리고 말더듬 관리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에 대한 평가. 평가 전에 부모는 페일린 부모 평가 척도를 작성해 옵니다. 우리는 이 점수가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부모에게 확인합니다. 치료사는 부모가 걱정하거나 말더듬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때 치료를 권고합니다. 만일 부모가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다면 아이는 이러한 부모의 걱정을 읽고 자신의 부정적 반응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페일린 부모 평가 척도를 여러 번 실시하여 부모들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이전 치료 경험과 기대. 치료사는 부모가 이전에 받았던 치료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점과 아이의 유창성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치료에 대한 기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비현실적인 희망을 갖고 있다면 사례 면담 시간이 끝날 무렵에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언어 혹은 다중언어 사용 아동이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언어에 따라 아이의 유창성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의 이중언어 사용이 말더듬의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중언어를 사용할 때 보이는 정상적 비유창성을 말더듬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와 아이 평가 시간에 얻은 발화 샘플의 아이의 비유창성이 이중언어 사용으로 인한 정상적 비유창성인지 말더듬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26페이지에 건강 상태와 신체 발달, 127페이지에 식습관과 수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의 성격. 기질에 따라 말더듬에 대한 아이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민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완벽주의 성향인 아이는 자신의 말더듬을 발견하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성격의 아이는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의 기질은 말더듬에 대한 아이의 감정과 함께 치료 시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떼를 쓰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일과에 대해서도 질문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아이들의 경우 큰 변화가 없는 예상 가능한 일과를 보낼 때 유창하고 일과의 변화가 클 때, 예를 들어 명절일 때 말더듬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훈육.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고 훈육하는 방식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 시절 겪은 경험이 다양하고 문화적 기준이나 기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사는 부모가 훈육에 어려움을 갖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의 훈육이 아이의 말더듬을 심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만일 가정 내에서 아이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아이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1. 가족력. 가족 중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다면 말더듬에서 회복되었는지, 현재도 말을 더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시간 동안 어떤 부모는 자신이 말을 더듬는다든지 어렸을 때 말을 더듬었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부모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경험과 태도가 아이의 말더듬을 어떻게 느끼고 대처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관계, 한부모 가정, 유치원과 학교생활, 발달 가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부터 137페이지까지는 대상자별 사례 면담 샘플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단과 추천 시간 준비하기. 사례 면담을 끝내고 잠시 쉬는 동안 부모가 제공한 정보와 아동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요인이 아이의 말더듬의 시작과 발달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어떤 치료를 권고할지 결정합니다. 이 요인들은 사례 면담지의 생리적, 말운동적, 언어 및 의사소통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라는 제목 밑에 기록합니다. 여기 사례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샨, 만 4세. 생리적 요인, 유전, 뇌차이. 말 운동 요인, 전체 낱말 반복, 부분 낱말 반복, 연장 및 막힘과 부수 행동을 동반하는 중도의 말더듬. 이샤는 말을 더듬을 때 눈맞춤을 피하고 다른 것을 보았다. 언어 및 의사소통적 요인, 이중언어. 문장을 만드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함. 말더듬과 함께 정상적 비유창성이 관찰됨. 심리적 요인, 말더듬에 대한 반응, 포기하거나 화내거나 도움을 청함. 아이의 민감한 성격, 다른 사람들의 말더듬에 대한 반응에 민감함. 유치원에서 자신감이 부족함. 환경적 요인, 5아이 중 막내, 형제들과 서로 말하려고 경쟁함. 빠른 생활 속도, 형이 수준에 맞추려고 함.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에 대한 부모의 걱정, 특히 어머니. 새로운 학교의 시작. 2번째입니다. 제이크, 만 6세. 생리적 요인, 유전, 뇌차이. 말 운동적 요인은 연장 및 막힘과 부수 행동을 동반하는 중도, 심도의 말더듬. 제이크는 말을 길게 더듬을 때 눈맞춤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봅니다. 빠른 말 속도. 언어 및 의사소통 요인.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할 말이 많다. 또래에 비해 언어 발달이 빠르다. 환경적 요인. 생활 속도. 방과 후 활동이 많고 취침 시간이 늦어 늘 피곤하다. 어머니의 걱정.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름. 제이크의 감정 다스리기. 한부모 가정. 심리적 요인. 자신감 있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 말더듬에 대해 점점 신경 쓰고 있음. 단어를 바꾸거나 하려던 말을 줄이거나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서 말하게 함. 개방성. 제이크는 말더듬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 쉽게 화내거나 좌절한다. 140페이지 요약지. 관련 정보는 아동평가에서 얻은 정보와 함께 요약지 윗부분에 옮겨 적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말더듬과 관련된 문제들을 알려줍니다. 요약지의 중간 부분에는 아이의 치료 목표를 적고 부모와 함께 이 목표가 적절한지 살펴봅니다. 요약지의 마지막 부분을 작성하여 어떤 전략을 치료해서 목표로 삼을 것인지 결정합니다. 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샨, 만 4세. 이샨은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기, 말더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가족 내 교대로 말하기 규칙 만들기. 두 번째 사례, 제이크, 만 6세. 제이크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말할 시간을 주기, 말더듬에 대해 좀 더 열린 자세를 갖기, 감정을 조절하기. 141페이지 상호작용 전략. 아동 검사 후 상호작용 비교를 분석하여 어떤 상호작용 전략이 아이의 유창성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부모가 이미 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전략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가족 전략. 이 전략은 가족 요인 중 아이의 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특정 요인들을 바탕으로 선택한 전략들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의 충분한 수면 후 말더듬이 감소하지만 밤에 아이를 재우기가 힘들다고 보고한다면 가족 전략 중 수면 요인을 체크합니다. 아동 전략. 이 전략은 페일린 상호작용 치료의 간접 치료를 한 후 시도합니다. 이건 역시 아이의 특징 중 아이의 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 특정 요인을 바탕으로 선택합니다. 이 요약지를 완성하고 나면 우리는 어떤 요인이 아이의 말더듬에 영향을 미치며 아이와 가족을 위해 어떤 치료 계획이 필요한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단과 추천 시간에 이 정보를 부모와 함께 공유합니다. 그 외에 자주 하는 질문들. 말더듬 평가는 일반 평가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상 초기 평가에 좀 더 투자한 시간이 결국에는 최종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영상 녹화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한다입니다. 가끔은 부모들이 녹화에 대한 걱정을 내비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부모에게 영상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별 문제 없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드디어 Q&A 시간입니다. 대표님, 다음에 진단과 추천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다루나요? 다음 장이 진단과 추천이죠. 네. 사실 우리가 평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요? 네, 당연히 현재 어떤 상태고 어떻게 진전이 되었고 또 예상되는 원인을 리뷰해 놔야지 앞으로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가를 잘 계획할 수 있지요. 네. 그에 따라서 진단 즉 평가 결과를 종합해 놓고 다음 단계인 치료 안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진단과 추천 챕터입니다. 아, 네, 사실 원지에서는요. 네. 포메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즉 뭐 공식화 과정 또는 형성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좀 전달되는 바가 어렵다고 여겨져서 우리가 이제 진단과 추천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진단과 추천은 언제 하지요? 평가 마지막 과정에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평가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도 그걸 기록합니다. 그때는 이제 한 단어 또 몇 줄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번 챕터에서는 평가에서 종합된 말다툼 지속에 관한 그런 요인들을 심도 있게 나누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부모의 이해, 동의 이런 것을 얻으면서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아이들마다 네.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아이만의 특징, 즉 매우 개별적인 요인의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치료사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하고 함께 계획해서 네. 완성해서 이제 그것을 추천하는 거죠. 아. 네, 부모는 그만큼 이해를 더 하게 되고 네. 자신의 책임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부모와 함께 아동 치료 계획과 전략을 세우기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나온 4세 이샤 아동의 예, 그리고 제이크라는 6세 아동의 예가 계속 나오는군요. 그런 거예요. 예, 아동의 말다툼 요인, 언어 발달, 말 운동 그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과 네. 환경적 요인을 이제 살피겠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치료 전개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가 이제 6주 참여, 네. 또 6주 안정화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를 다루는 그런 것이 이번 챕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진단과 추천이군요. 네, 기대하세요. 이번으로 제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